자, 여러분, 우선 한 가지 좀 밝혀드립니다. 제가 스케쳐스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리뷰는 정말 좀 편파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 미리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들고 있는 스케쳐스 엔트리 러닝화 고런 패스트, 저는 이 제품 안 삽니다. 아우, 미안해라. 나는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면서 왜 안 사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부터 그 이유를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사실 좀 좋기는 해요. 하지만 안 사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민티런입니다. 엔트리 러닝화 리뷰. 자,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입니다. 리뷰를 이렇게 많이 하게 될 줄은 진짜 몰랐네요. 자, 오늘은 스케쳐스의 엔트리 러닝화 고런 패스트입니다. 우선 제가 리뷰하는 제품은 고런 패스트의 2019년 버전이라는 거 먼저 밝혀드립니다. 요거 이후에 2020년, 2021년 버전이 나왔는데요. 제가 2019년 버전을 구매한 이유는 돈 때문이에요. 할인을 많이 해주니까. 다른 버전은 할인을 받아도 가격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전 요거 4만원에 구매를 했거든요. 이 6개 엔트리 러닝화를 다 구매하다 보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나마 좀 저렴한 모델을 구매했습니다. 각 버전들은 어퍼가 좀 다르긴 하지만 솔 유닛, 미드솔과 아웃솔, 인솔은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요거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스케쳐스 고런 패스트는 스케쳐스 러닝화 중에서 가장 저렴한 모델입니다. 정가는 69,000원. 의외로 약간 비싼 편이에요. 대부분 엔트리 러닝화가 59,000원인데 요거는 만원이 더 비싸요. 그러면 뭔가 특별한 게 있기 때문이겠죠? 요거는 잠시 뒤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무게는 280 사이즈 기준으로 246g입니다. 와, 이거 제가 리뷰하는 6개 엔트리 러닝화 중에서 가장 가볍습니다. 다른 사이트 보니까 무게가 221g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260 사이즈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거보다 더 작은 사이즈는 무게가 훨씬 더 가벼울 겁니다. 이 정도 무게라면요, 엔트리 러닝화에서는 진짜 놀라운 정말 가벼운 무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단부는 아주 부드러운 메쉬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발등 부분을, 이 부분요, 여기를 뱀프라고 부르는데, 뱀프의 통기성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보통입니다. 달리면서 약간 답답하다는 느낌이 좀 있긴 했는데, 맞바람이 불거나 하면 바람이 좀 통하는 편이고 해서 아주 답답한 정도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처럼 땀이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약간 아쉬울 수 있습니다. 신발끈은 안 좋아요. 2021년 버전 경우에는 일반 끈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문제가 크게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저처럼 가격 때문에 2월 상품, 옛날 상품 구매하신다면 이 제품을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신발끈을 꽉 조이기도 상당히 힘들고요. 또 끈이 잘 풀리지 않는 거긴 한데 이게 좀 통통하다 보니까 마음이 좀 불안합니다. 전체적으로 상단 부분은 정말 매끄럽게 되어 있습니다. 이 쿼터에서 발 뒤쪽으로 이어지는 부분도 정말 매끄럽고 부드럽고, 발목 부분도 정말 부담이 없고요. 소재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힐 카운터, 그러니까 발의 뒤축 부분도 적당히 부드럽고 적당히 딱딱하고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어퍼가 전체적으로 부드럽다, 매끄럽다, 부담이 없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안쪽을 볼게요. 여기 안쪽에 있는 부분인데, 진짜 여기서 스케쳐스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 바로 착화감이 진가를 드러냅니다. 제가 스케쳐스를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착화감입니다. 발을 넣어보면 바로 알 수가 있는데요, 신발의 안감, 그러니까 안쪽 부분이요, 정말 부드럽게 발을 감쌉니다. 전체적으로 정말 부드러워요. 거슬리는 부분도 거의 없고 너무너무 편합니다. 엔트리 러닝화에서 진짜 이 정도로 부드러운 착화감 제공하는 브랜드는 제가 본 바로는 스케쳐스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신발 신고 가만히 있기만 해도 뭔가 발에 피로가 풀리는 듯한, 약간 과장인가요? 아무튼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인솔은 신발 안에 붙어 있네요. 자, 그리고 좀 특이한 점이 다른 엔트리 러닝화들과 달리 통풍이 되도록 인솔에 구멍이 나 있어요. 굉장히 정교하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스케쳐스에서는 이거를 에어쿨리드 고감 매트이라고 부르는데요. 발음 이게 맞나 모르겠는데 인솔도 품질이 정말 좋아요. 만져보면 느낌도 너무 좋습니다. 인솔과 신발 사이, 그러니까 인사이드 패딩과 인솔이 닿는 부분, 이 부분도 정말 부드럽고 매끄럽게 연결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이 발을 넣었을 때 발을 감싸는 모든 부위가 부드럽다, 매끈하다, 편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 정말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어퍼는요, 끈 제외하고는 너무너무 퍼펙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미드솔을 좀 볼게요. 일단 미드솔은 2019년, 2020년, 2021년 버전 모두 완전히 동일하다는 거 먼저 얘기를 드립니다. 제가 스케쳐스를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쿠셔닝인데요. 제가 처음 스케쳐스 신은 게 2013년인가 4년인가 그때 고런 2를 처음으로 신었었어요. 고런 2를 신었을 때 그 충격이 저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쭉 나이키를 신었었는데 나이키만 주로 신었던 저한테는 그 소프트한 쿠셔닝에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후로도 고런 라이드 시리즈를 주로 쭉 신어왔는데 이 소프트하면서도 적당히 단단하고 미드풋에 최적화된 굉장히 좋은 미드솔 쿠션이었습니다. 고런 패스트도요, 쿠셔닝 정말 푸신합니다. 이 쿠셔닝은 젠 5라고 불리는데요. 아식스 서코니 쿠셔닝 괜찮았어요. 하지만 걔네들도 얘한테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푸신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엄청난 장점이 이제 오히려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고런 패스트의 쿠셔닝은 극단적으로 푹신해요. 네, 푹신하기만 합니다. 인솔 부분, 이 안쪽에 있는 인솔 부분도 발을 감싸는 느낌이 너무 좋고요. 인솔 자체 쿠셔닝도 굉장히 좋거든요. 미드솔도 쿠션 좋고 인솔도 좋고 이러다 보니까 이 러닝화를 신고 달리면 발이 신발 안으로 푹푹 들어가는 느낌이 듭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처음 신발을 신었을 때 발가락 사이로도 뭔가 부드러운 쿠셔닝이 느껴진다, 이런 느낌이에요. 정말 그 부드러운 모래, 아주 부드러운 모래를 기분 좋게 맨발로 밟는 듯한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처음 이 신발 신으시면 와 하는 감탄사가 나오실 겁니다. 정말 발이 편하실 거예요. 하지만 막상 달려보면 이제 아실 겁니다. 이런 너무나도 소프트하고 부드러운 쿠셔닝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걷기를 하거나 아주 짧은 거리를 달리거나 굉장히 편안한 페이스로 달린다면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속도를 내려고 하거나 장거리를 달리려고 하면 이 너무 푹신한 쿠셔닝 때문에 피로해집니다. 이런 것 같아요. 지면에 닿을 때 충격을 이 푹신한 미드솔이 흡수해주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내가 달려나가려고 하는 그때 발에서 힘을 주잖아요. 내가 주는 힘까지도 이 미드솔이 흡수해버리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평소보다 힘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리 근육을 전체적으로 더 많이 쓰게 돼요. 그러니까 빨리 피곤해지겠죠. 제 마지막 테스트는 신촌 서강대 앞에서 광명 철산동까지 19km에 가까운 장거리 달리기였는데요. 확실히 미드솔이 푹신하다 보니까 무릎에 가는 충격, 몸에 가는 충격들은 확실히 적었어요. 하지만 근육을 더 많이 쓰게 되면서 온몸이 피로해지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15에서 17km까지 2km 구간은 너무 근육을 좀 많이 쓰다 보니까 몸이 피곤해져서 조깅 페이스로 확 낮춰서 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이 굉장히 장시간 달리기를 하신다면 이 부드러운 쿠셔닝이 오히려 단점이 될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보시면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짜잔! 자, 우리가 보통 밑창이라고 부르는 이 아웃솔의 대부분의 러닝화는요, 곰으로 덧댄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를 다 덧대던 부분을 덧대든지 간에 웬만하면 곰으로 덧댄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고런 패스는 그게 전혀 없어요. 미드솔과 완전 똑같은 게 바깥으로 바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건 2020년, 2021년 버전도 똑같아요. 그냥 미드솔이 바로 드러나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세 가지 문제가 생겨요. 첫 번째는 발이 자꾸 흔들립니다. 이렇게 바닥에 닿을 때
보통은 아웃솔에 바닥을 지지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좀 잡아주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고요. 정말 너무나도 푹신푹신한 이 마시멜로우 같은 이런 미드솔이 바로 따이다 보니까 발이 이렇게 약간 흔들려요. 이렇게. 그래서 발목이 굉장히 강한 분이나 달리기를 좀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그래도 괜찮은데, 초보자분들, 초보 러너분들, 달리기를 이제 시작하신 분들은 발목이 굉장히 심하게 흔들릴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발목 근육에 상당한 무리가 갑니다. 저의 경우에도요, 조금만 지면이 좀 불안정하거나 앞뒤가 아니라 좌우로 이렇게 경사가 있는 곳 있죠? 이런 곳을 달리니까 발목이 약간 이렇게 흔들린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몸을 지탱해 주기 위해서 발목에 힘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고 좀 많이 필요했습니다. 굉장히 평탄한 트랙을 달린다면 뭐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인도라든지 약간 거친 길을 달리신다면 발목 부상을 당할 확률이 아주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또 발을 이렇게 11자로 정확하게 달린다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발이 안이나 밖으로 휘거나 이렇게 꺾이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 러닝화를 신으시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접지력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접지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매번 트랙 같은 그런 굉장히 좋은 환경을 달리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도심지를 달리다 보면 건물 앞쪽에 바닥이 매끈한 곳, 그런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리석 같은 그런 매끈한 바닥으로 된 곳을 달리면 뭐랄까요, 좀 밀리는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상당히 불안했습니다. 만약 비가 오면 더 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접지력이 떨어지니까 밀고 나가는 느낌도 들지 않고 더 많은 힘을 들여야지만 됩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 내구성입니다. 미드솔이 생긴 것도 그렇게 생겼잖아요. 진짜 지우개 같아요. 이거 진짜 연습장에 이렇게 지우면 지워집니다. 여러분 테스트 해보세요. 진짜 지우개예요. 제 생각에는 얘는 수명이 500km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이키의 최상위 신발이죠. 알파플라이, 알파플라이였나 베이퍼플라이였나, 아무튼 그게 지우개라는 별명이 있는데 얘는 훨씬 더 심할 것 같아요. 요거를 러닝화로 팔면서 왜 아웃솔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좀 의문입니다. 일상화, 워킹화라면 이해가 되는데 얘는 러닝화잖아요. 과거에 제가 신었던 그런 시리즈들도 사실 이렇게 미드솔이 드러난 제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하지만 그 친구들도 중간중간에 고무가 조금씩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좀 괜찮았어요. 지지력도 생기고 마찰력도 생기고. 그런데 이거는 정말 아예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진짜 내구성이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담인데 중간에 이렇게 지지해주는 부분, 이 쉔크 높다 보니까 신발이 정말 쉽게 뒤틀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발이요, 쉽게 뒤틀리는 거, 이거 부드러운 거 절대 장점 아닙니다. 물론 너무 딱딱한 것도 장점은 아니겠죠. 부드러우면서도 탄탄하고 탄성이 있는 게 좋습니다. 자, 이 녀석은 초보자들을 위한 엔트리 러닝화지만 사실 초보자가 신으면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조깅하는 정도, 7분 45초나 8분 정도 페이스로 상당히 느긋하게 달린다면 신을만 할 것 같아요. 저는 이 미드솔과 아웃솔 이 부분이 각 페이스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너무 좀 궁금하기도 하고 좀 걱정이 되기도 해서 7분 전후 페이스, 6분 전후 페이스, 지금은 5분 30초 페이스입니다. 5분 전후 페이스, 정확히 5분 페이스입니다. 4분 초반대 페이스, 4분 20초 페이스입니다. 이렇게 좀 달려봤는데 저는 6분 정도 페이스에서 굉장히 좀 불안감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굉장히 빨리 달릴 때는 너무 빨라서 그런지 그때는 케이던스도 높고 하다 보니까 지면에 이렇게 닿는 시간이 굉장히 짧거든요. 그래서 빨리 달리니까 오히려 불안감을 좀 느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평균 아주 느리거나 빨리 달린다면 괜찮은데 중간 정도 달리면 뭔가 묘하게 흔들리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점수를 주기 전에 장단점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장점, 엄청난 착화감, 진짜 부드럽습니다. 어퍼는 예술입니다. 발이 진짜 편해요. 인솔 품질 너무너무 좋습니다. 쿠셔닝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충격을 굉장히 많이 흡수해 줍니다. 단점, 끈을 매기가 힘듭니다. 근데 요거는 요 다음 버전은 괜찮을 거예요. 자, 그리고 미드솔이 이거는 장단점인데 너무 푹신해서 근육이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솔이 없어서 발이 많이 흔들리고 또 접지력도 떨어지고
내구성도 아주 떨어집니다. 화면에 잘 안 잡힐 텐데 지금 굉장히 많이 달았어요. 벌써 이 가운데 부분이, 이쪽 부분이. 스케쳐스 고런 패스의 점수는 10점 만점에 7점입니다. 아까 뭐 제가 이렇게 버렸는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사실. 이 정도면 뭐 나쁘진 않은 점수예요. 그런데 좋다고 하기도 뭐한 약간 애매한 그런 러닝화입니다. 자, 이 러닝화는요, 굉장히 느긋하게 조깅을 하실 분, 혹은 워킹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달리기를 시작하시려는 정말 이제 초보자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뭐 저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달리기 실력이 조금씩 붙기 시작해서 좀 빨리 달리려고 하는 분, 뭐 이런 분들한테는 좀 빨리 나아가지 않아서 좀 피곤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불리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뭔가 나는 이제 달리기를 실력 향상을 하고 싶다, 빨리 나의 실력을 올리고 싶고 빨리 달리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는 또 추천드리지 않아요. 좀 솔직히 얘기를 드리자면 지금까지 리뷰한 제품들 중에서 저는 아식스 조그 졸트 시리즈나 서코니 코이전이 얘보다는 훨씬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신발을 워킹화로 신으면 안 돼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거를 워킹화 혹은 일상화로 신으시는 것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 왜냐면요, 좋은 신발이긴 한데 스케쳐스에는 고워크라고 불리는 다른 워킹화 제품들이 이미 굉장히 많고요, 할인도 훨씬 많이 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 일상화로 쓰고 싶다, 그냥 고워크 시리즈를 사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제가 스케쳐스를 정말 좋아하고 애정이 있고 오랫동안 썼어요. 그래서 이 고런 패스트를 정말 제가 기대도 많이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아쉽습니다. 스케쳐스가 이 다음번 엔트리 러닝화는 이 러닝화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훨씬 잘 살리고 단점들을 좀 보강해서 나오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번 리뷰는 국산 브랜드 프로스펙스의 스피드 레이서입니다. 제가 지금 한창 테스트를 하는 중인데요, 아식스와 느낌이 좀 비슷한 부분도 있고, 또 그러면서 서코니 코이전 11과 또 비슷한 부분도 좀 있는데, 이건 좀 더 오래 신어보고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다리시는 분들에겐 정말 좀 죄송한데, 그래도 이제 국산 브랜드라서 그런지 조금 더 자세히 그리고 제대로 살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 긴 시간 들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티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이거 뭘로 쓰지 이거? 그래도 달리기 할 때 써야겠다.